경희대학교 2015학년도 편입논술 대비 모의고사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이때 편입논술을 앞두고 경희대에서 선보인 모의고사 문제는 입시논술의 인문체능 문제와 별반 유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때 주제는 창의성의 발현 조건을 두고 선천과 후천, 즉 개인적 타고난 재능인지 사회문화적 환경의 산물인지 이러한 쟁점을 토대로 해서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을 요약 비교하라 역시 인문체능의 입시 문제와 유사한 스타일의 그러한 문제와 답안 전개를 즉 독해 내용을 비교하라.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요약한 후 중심 지문을 토대로 해서 나머지 지문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적용해서 논하는 그러한 1200자 문제를 내고 있다는 면에서 경희대 편입논술을 공부하는 학생은 입시논술의 문제를 함께 공부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이고 문제 2번은 독해 적용의 문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은 배경지식에 탑재된 선천과 후천의 쟁점들을 한번 들어두시게 된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출제되는 문제의 유형들과 주제를 보다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각 문항별로 서술 방향 확인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한 뒤 비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입시논술과 마찬가지 방법의 서술법을 지켜주시면 될 것인데 먼저 공통주제를 서술한 뒤 가와 나를 개념적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차이의 기준을 토대로 해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가와 나가 다른지를 서술하시는 그러한 전개 해주시면 될 것이고 먼저 공통주제는 창의성이란 존재하지 않던 비범한 개념이나 결과를 산출하는 인간의 정신적 특성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신 뒤 제시문 가에서는 먼저 주된 논지인 후천적 노력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비틀즈를 예로 들어서 그들의 창작물은 천재성보다는 수많은 사전 작업의 결과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들은 데뷔 전에 수백 번의 반복적인 공연과 기존의 곡들에 대한 집중적인 탐구를 통해서 이 같은 방대한 노력을 전제로 해서 새로운 그러한 곡들이 창조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제시문 나에서는 선천적인 재능의 발현이라는 측면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폐아동의 예를 들어서 특정한 예술적, 수학적, 기술적 영역에서 보이는 천재성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환경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즉 내재된 그러한 능력이다. 이러한 논지를 전개하고 있는 만큼 이제 마지막 매듭 부분의 서술에 있어서는 두 제시문은 천재성이 발현되는 양상에 대해서 차이를 두고 있는데 제시문 가에서는 후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제시문 나에서는 선천적인 요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이러한 매듭 서술을 전체적으로 한 문단 정도 서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니면 아무리 많아도 하나에서 두 문단 정도 먼저 공통주제를 토대로 해서 가나를 서술한 뒤 차이점의 기준과 그리고 그것을 매듭하는 것 두 번째 문단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한 문단으로 서술하셔도 무리 없는 답안 전개가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제시문 바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 바가 바로 중심 지문이 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라마에 나타나는 창의성의 발현 조건을 논술하라. 따라서 바에서는 창의성이란 무엇인가라는 알파라는 개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외적 현실과 결합해서 발현되는가라는 이 알파 베타 두 개의 개념을 모두 다 그리고 라, 마에 적용하셔서 분석적인 서술을 해주셔야지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제시문 바에서는 창의성이란 독창적 방식으로 발전 또는 통합을 이루어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것이 알파의 개념이라면 이러한 창의성은 개인적 또는 사회적 산물인데 개인적인 차원의 아이디어와는 달리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사회적인 유용성을 갖춘 새로운 산물이라는 측면에서 두 가지가 즉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이 함께 호흡하면서 사회 속에 발현된다라는 베타의 개념을 역시 찾아내셔서 나머지 지문에 착실하게 반영을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제시문 다에서는 고의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창의성이 사회적 조건을 선행해서
그 자신은 결국 불행하게 생을 마감했지만 결국 사후에 평가받는 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조건이 성숙될 때 이러한 창의성이 사회 속에서 발현된다, 이러한 내용을 서술하셔야 될 것이고, 제시문라에서는 사진작가 오기와 소설가 폴의 이야기를 결합을 하고 있는데, 사진작가 오기가 평범한 일상을 지속적인 관찰로 새롭게 조망했다면 이것은 바로 개인적 측면에서 창의성을 발현한 것이고, 이 사진을 보고 사진 속의 다양한 군상을 이야기로 재탄생시킨 폴은 이러한 개인적인 창의성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접목시킨 것이다. 결국 오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평범함에서 새로움을 발견했고, 폴은 사진에 내포된 창의성을 사회적 조건에 따라 포장했다. 따라서 오기에서 알파라는 개념을, 그리고 폴에서 베타라는 개념을 추출하셔서 결합하시는 그러한 서술을 하셔야 될 것이고, 마의 술래잡기는 제시문마에서는 술래잡기 놀이를 통해서 일단 개인적 차원에서 일상의 경험 속에서 삶의 추상적 의미를 부여하는 이러한 개인적인 새로움의 모습을 제시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새로움이 일상에 담긴 이러한 새로움이 삶의 신비로움이라는 보편적 사회적 공감을 통해서 독창적인 산물로 귀결될 수 있다. 역시 베타라는 개념을 가볍게 포함시켜서 답안 전개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대학 공개 답안입니다. 1번 답안입니다. 창의성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비범한 개념이나 결과물의 산출을 가능하게 하는 인간의 정신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역시 두 제시문의 공통주제를 제시하고 있고, 제시문가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비틀즈의 왕성한 창작곡들의 발표 활동이 그룹 멤버들의 천재적인 작곡 능력에 기인하고 있다기보다 그들의 수많은 사전 작업의 결과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이렇게 좀 더 장황하게 서술하고 있는데, 첫 문장에서는 제시문 가에서는 비틀즈가 후천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신의 창의성을 실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제문을 적시하고 난 뒤 뒷받침 문장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서술하는 것이 보다 선명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데뷔 전 수백 번의 반복적 공연과 기존의 곡들에 대한 탐구를 통해 비틀즈는 이전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음률의 곡들을 작곡할 수 있었고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제시문 나는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자폐아동들이 특정한 예술적, 수학적, 기술적 영역에서 보통 사람들이 쉽게 도달하지 못하는 높은 수준의 성과를 보이는 사례를 통해 그들의 이러한 성취가 사회적 환경의 영향과는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타고난 별도의 능력에 기인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몹시 숨이 가쁘게 한 문장으로 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문장 끊어 쓰는 연습 하시기 바라겠고, 문장이 너무 장황하게 되면 보는 사람에게 난삽하다는 느낌을 주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핵심적인 구절인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새로움과 그리고 창의성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먼저 끊어서 첫 문단에 배치한 뒤 나머지 이 문장도 한 2개 정도로 끊어서 뒷받침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가 창의성이 특정 영역에서의 지속적인 연습과 반복 그리고 연구를 통해서 신장될 수 있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면, 나는 연습과 무관하게 타고난 전부적인 재능이 창의성을 결정할 수 있음을 말한다. 창의성은 연습과 재능이라는 상이한 요인에 의해서 자극되고 개발될 수 있다. 역시 후반부 서술에 있어서도 가와 나는 창의성이 실현되는 요소에 있어서 선천과 후천적 요소에 대해서 서로 다른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가는 어떻다, 나는 어떻다, 이런 식의 명확한 기준을 잡아주고 서술하는 것이 채점자에게 선명한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번입니다. 제시문 바에서 창의성이란 새롭고 독창적인 산물, 즉 어떤 아이디어나 생산물을 만들어낸 능력이라고 정의한다. 창의성은 개인적일 수도 있고 사회적일 수도 있으며 전 인류적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유용성을 갖는 새로운 산물이어야 한다. 새로운 산물이라는 점에서 창의성은 단순 반복이나 복제를 넘어서며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이상한 아이디어와 구별된다고 한다. 결국 창의성이란 주어진 환경에서 유용성을 갖는 새로운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겠다. 개인적인 그러한 사고가 사회 속에서 유용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에 나타난 창의성의 발현 조건을 보면 다에서는 개인적 천재성과 사회적 조건의 상호작용하에서 창의성이 발현되었음을 나타낸다. 반 고흐는 비록 천재적인 화가였지만 그의 그림이 생전에는 평가받지 못했다. 이는 제시문 바에 근거해 보면 주어진 환경의 제약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같은 맥락에서 반 고흐의 그림이 그의 사후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은 그림을 평가할 만한 사회적 조건이 성숙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창의성의 발현 조건에는 사회적 조건의 충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제시문 라에서 창의성은 특별히 새로운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반복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 아마추어 사진가 오기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오고 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나 같은 사람의 다른 모습을 오랜 시기에 걸쳐 촬영한다. 사진가 오기의 의도는 명확하지 않지만 소설가 폴의 세밀한 관찰 속에서 평범하게 보이는 사진들은 다양한 군상들의 이야기로 재탄생한다. 제시문 바에 따르면 오기는 평범한 속에서 새로움을 만들어낸 개인이라면 소설가 폴은 오기의 사진이 내포하는 새로움을 발견한 사회적 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에서는 술래잡기라는 일상적인 놀이 속에서 평소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몰입의 경지를 개인적 차원에서 섬세하게 묘사한다. 술래잡기라는 것은 특별한 놀이가 아니라는 점에서 제시문 라에서의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을 촬영하는 행위와 유사하다고 하겠다. 다만 유사한 사진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하듯이 벽장 속에서의 체험은 일상에서 벗어난 새롭고 신비한 인간의 보편적 경험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여기서의 새로운 경험은 바에 근거해 보면 새롭고 독창적인 산물에 해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바로 공감을 자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이라고 하겠다. 바로 사회 속에서 호흡하는 새로움의 유용성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식의 매듭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 공개 답안입니다. 설명 마칩니다.